최근 주춤했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전자에 안착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27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반도체주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SK 하이닉스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조금 기울고 삼성전자에 힘이 실리면서 반도체 증권회사들이 반도체 토픽 꼽아달라면 삼성전자를 꼽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정말? 사실 오늘도 좋냐 이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삼성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많이 있었죠. 네.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랬고 또 HBM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그래도 조만간 올해 하반기에 긍정적인 얘기가 들릴 것이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실적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 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 독주했던 HBM에서 삼성이든 마이크론이든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AI 버블론이 또 1년이 또 지나니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좀 그동안 많이 오른 것들을 좀 피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제가 볼 땐 좀 억울하게 좀 하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꼽아달라 그러면 참 곤혹스럽습니까? 그래도 꼽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너무 어려운데요. 두 개 그냥 같이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둘 다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삼성은 이제 하반기 때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실적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2분기가 이제 4.7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4조 7천. 네. 네. 지금 3분기는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10조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10조 가까이. 9조 원대에서 10조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서 예. 물론 이제 파운드리 이번에 새로 계약한 그 내용들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또 그게 당장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줄고 또 디램과 낸드 가격이 3분기 때 좀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당폭 개선되지 않겠느냐. HBM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엔비디아 납품이라는 게 돌파하고 아직 확실하게 열리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실적이 그렇게 괜찮게 예상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상반기 동안에 삼성이 이제 HBM에서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재고평가 손실이 상반기에 반영이 됐었어요. 특히 2분기에. 재고평가 손실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뭐랑 관련이 있는 것이냐면은 엔비디아의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H20. 예. 예, 그게 판매 금지가 되면서 예. 지금은 이제 풀렸지만 판매 금지가 되면서 이제 관련돼서 아마 삼성에 정확하게 삼성에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저희가 볼 때는 관련한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시 판매가 허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재고 평가 손실이 일부 재환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삼성의 좀 증가폭이 더 크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가 10조 영업이익 예상이 되면 삼성전자의 경우에 4분기도 상당한 영업이익 지속이 될까요? 그 정도? 그게 이제 또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동안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그런 실적 발표 내용들을 저희가 세계 반도체 업체들을 좀 집계를 해보면 상반기 때는 자기네 생각보다 좀 좋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관세에 대비한 선제 수요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3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다. 그런데 이제 4분기는 사실은 조금 자신 없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우리 질문 주신 이제 4분기 때도 계속 예를 들면 10조 이상의 이익이 가능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조금 그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망하느냐에 따라 주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아까 엔비디아의 그 H20 이게 판매 금지됐다가 다시 재개됐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는 엔비디아가 H20 중국에서 보안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부품 생산 중단하라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르고. 그게 그런 얘기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긴 했는데 이게 워낙 지금 내용들이 하루 단위로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둘 다 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됐고 또 중국에서는
이거 이참에 그냥 미국의 이 반도체에서 좀 독립을 하자 이런 분위기로 중국의 AI 업체들한테 가급적이면 H20을 쓰지 말아라.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미 좀 재고가 있거든요. H20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더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뭐 조금 속도를 줄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중국 현지의 그런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H20을 그냥 쓰는 게 중국의 AI 뭐 개발 업체들도 훨씬 더 자기네들의 비용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그런 인공지능 칩을 쓰게 되면은 예. 관련된 뭐 부가적인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을 전부 다 또 이 좀 많이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미국과의 AI 개발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는 H20을 좀 자제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지에서는 엔비디아한테 더 좀 물량을 달라 이제 이런 분위기고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그냥 또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가격을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오히려 더 비싸게 받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이 돼가지고 뭐 이쪽 얘기 다르고 좀 저쪽 얘기 다르고 이게 뭐 혼합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아까 SK 하이닉스가 조금 억울하게 주가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 오늘은 뭐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AI 거품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거품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 또 있던데 이승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그 거품론 늘 나왔다 수그러드는 그런 정도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이제 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아폴로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되게 큰 데가 있는데 예. 거기에 그 치프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관련된 자료를 올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AI 이 관련된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당시 2000년도,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 넘어갈 때의 IT 버블 이 밸류에이션을 지금 넘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는 사실은 뭐 당시 2000년도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버블 주식이었던 시스코 같은 경우는 예. PER이 이제 100배 이상이 갔었고요. 100배나 또 됐군요. 당시 시가총액 1등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60배에서 한 70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의 그 탑5, 빅5 기업들의 그 PER은 한 30배 전후고요. 그만큼 이제 빅테크들이 이익을 잘 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2000년도의 영업이익에 비해서 2001년도로 넘어가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뭐 많게는 99%가 감소한 회사도 있고 네. 급격하게 이제 정말 버블이 꺼졌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이제 저희가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꺼질 거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년에도 이익이 좀 더 증가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시와 지금은 좀 다르다. 다만 이제 몇몇 기업들, 몇몇 기업들은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있죠. 뭐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도 투자 많이 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예를 들면 팔란티어 같은 회사라든지 팔란티어. 예. 지금 뭐 PER이 뭐 몇 배죠, 지금? 200배, 300배 뭐 이 정도 되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뭐 가능성은 있지만 너무 좀 매출도 작고 그런 회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그 정도로 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회사는 물론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밸류에 대한 이제 부담은 일부는 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섞여서 이것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이제 괜찮게 보시면서 실적이 SK 하이닉스가 무척 좋은데 이제 AI 거품론 때문에 잠깐 흔들리고 있는데 그 실적 전망은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3분기, 4분기 굉장히 좋습니까? 지금? 3분기는 확실히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로 확실히 좋을 것 그리고 이제 같고. 4분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렇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4분기 때는 그래도 조금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영향을 받는 게 잠깐 언급하신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그 2분기 실적 이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27일 발표되잖아요. AI 거품론도 이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그러는데 혹시 지금 예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지금 뭐 저희는 뭐 매출액
기준으로 한 460억 달러에 영업이익은 거의 한 300억 달러 육박할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간 높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분야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액. 데이터 센터 매출에. 네. 이게 결국 이제 우리 인공지능 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의 매출액 성장률이 이제 저희의 추정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한 5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MD, 네. 예, AMD가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회사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 그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결국은 엔비디아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더 거죠. 잘하고 예, 있다. 다른 업체들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경쟁자를 뭐 압도하고 있다 그런 예, 얘기네요. 매출액도 훨씬 크고 그 상태에서 이 성장률도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과 뭐 이 산업에 미치는 그 영향은 저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런 수치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 때문인지 지금 목표 주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뭐 거의 투자은행 증권사들을 뭐 열에 9은 다 올리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올리고 있는지 그 증권사들의 생각은 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되게 업체마다 다양하지만 이제 200달러 언더로 지금 다들 타겟 프라이스를 잡고 있었다가 예. 그게 뭐 지금 보시면 뭐 200달러, 210달러 뭐 또는 뭐 아주 많게는 220달러 뭐 이렇게 좀 올리고 있고요.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결국은 아무리 숫자를 저희가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본다 하더라도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규모에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저희가 뭐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용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요즘에 또 이제 관심이 많은 휴머노이드 이 분야에서도 결국 엔비디아가 짜놓는 프레임워크에 다 맞춰서 지금 업체들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영향력이 쉽사리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HBM을 뭐 브로드컴에 납품하고 AMD에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엔비디아에 빨리 인증을 받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정도에는 뭔가 엔비디아 납품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이제 자꾸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뭐 근거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죠 아직은. 뭐 계속 지금 테스트 중인 것 같고요. 뭐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동안에 계속 삼성에서 이야기했던 거가 조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이제 어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한 것 같고 그게 빨리 좀 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 자국 반도체 인텔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 10%를 확보했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TSMC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분은 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외신 보도인데 삼성전자 얘기는 쏙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비슷하게 받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얘기는 지금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예측이 안 되고요. 일단 그 트럼프의 예측하기는 어렵죠. 생각이나 이런 걸 예측이 잘 안 돼서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라고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보고서를 썼는데 그 이제 미국 정부의 인텔의 그 지분 투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목을 적었냐면은 대마불사 or 좀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마불사 또는 좀비. 예. 네. 결국은 이제 인텔은 미국 정부의 서포트가 뒤에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절대 망하지 않는 반도체 회사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미국 정부에 그런 돈이 들어가고 그 개입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과연 인텔이 반도체 기업으로서 중요한 수율 개선이라든지 빠른 의사 결정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해지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좀비로 남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과거에 그런 뭐 물론 뭐 옛날 얘기가 지금에 또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 이제 막 그 부흥을 일으킬 때 소련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완전 실패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정부의 개입이 그 어떤 이 첨단 산업, 특히 네. 의사결정이 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개입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성이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 이거 미국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좀비 기업의 지분을 이렇게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력 향상 없이 좀비로만 남아 있게 되면 뭐 삼성전자, SK나 걱정거리가 줄게 되니까 우리한테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 그거는 이제 같은데. 좀 양면이 있는 게 양면이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인텔에 관심이 있는 거는 파운드리거든요. 예. 그 파운드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고객을 확보하는 그렇죠. 건데 아. 그 주요 고객들이 다 미국 미국 업체들이잖아요. 업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인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로서는 이렇게 반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최근 변동성이 큰 반도체 업종 동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